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르템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운동을 하시면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제 반대쪽 어깨나 등 뒤로 손을 쉽게 돌릴 수 있고 팔을 위로 들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도 괜찮아지며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저에게는 어깨 통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관절염, 견갑상완주의염, 점액낭염, 건염 같은 진단을 받으시죠. 이분들은 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받지만 안타깝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깨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깨 통증은 이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근육을 함께 풀어주고 회복시켜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견갑하근입니다. 이 근육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숨겨진 구조라서 모든 의사나 전문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통증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통증 증후군이 아예 사라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근육은 견갑골의 앞면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견갑골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고 뒷면을 쉽게 만질 수 있지만 앞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근육은 견갑골의 앞면을 따라가다가 상완골로 이어져 상완골의 앞면에 붙습니다. 이 근육의 주요 기능은 어깨 관절의 내회전입니다. 바로 이 동작을 우리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금방 과부하가 걸리고 그 결과로 국소적인 긴장 부위, 즉 트리거 포인트가 아주 빠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근섬유가 짧아지면 팔이 바깥쪽으로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회외 스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등 뒤로 보내는 동작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짧아지면 상완골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견갑하근은 매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지만 저에게 가장 자주 찾아오는 분들은 흔히 오십견, 견갑상완주의염 또는 어깨관절의 관절염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우리 어깨뼈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즉, 만약 누군가가 견갑상완주의염 진단을 받았다면 보통 이런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고 팔에 힘이 빠지며 통증이 있고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긴장된 근육 섬유가 혈관을 압박해서 약물이 혈류를 따라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곳에 축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통 효과도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해당 근육의 여러 부위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견갑학은 내부, 즉 어깨뼈에 더 가까운 곳에 형성되었다면 통증은 어깨 뒤쪽으로 퍼지거나 혹은 이런 분들은 어깨 관절 깊숙한 곳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통 욱신거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고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어깨 관절 부위, 즉 상완골에 붙는 부위에 형성되었다면 통증 증상은 주로 어깨 앞쪽에 국한되어 나타납니다. 아마도 견갑하근에서 가장 교묘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방사통입니다. 즉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통증은 팔꿈치, 손목 관절, 손가락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은 손 부위의 통증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목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신경이나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또는 손목 터널과 그에 따른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견갑골 아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치료하면 팔 전체의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거나 어깨 관절 위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팔을 돌리거나 팔을 등 뒤로 넘기거나 반대쪽 어깨를 만질 때 삐걱거림, 딱딱거림 걸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견갑하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근육은 상완골의 머리를 견갑골의 관절하에 밀어 넣어주며 움직일 때마다 이 부분이 서로 마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찰이 있을 경우 연골 조직이 훨씬 더 빨리 손상되고 관절염이 몇 배나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근섬유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압박이 생기지 않고 관절액이 상완골 머리 전체와 연골 전체를 충분히 감싸주어 원활한 미끄러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깨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서 더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여러분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 즉 통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야 할 아주 간단한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픈 팔로는 모든 무거운 물건을 완전히 피하고
5kg이 넘는 것은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5kg을 들어야 한다면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깨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수축하고 트리거 포인트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근육은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동작은 테니스, 탁구, 일반 테니스 같은 게임에서 나타납니다. 골프, 공을 던지는 동작, 농구, 배구, 피오니어 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깨 관절에서 갑작스럽게 던지거나 충격을 주는 모든 동작을 한동안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깨에 휴식을 주고 회복할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근육이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아야 하며 저 자신에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마사지 할 때 자극을 주는 위치가 정확할수록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향해 정면을 보고 서 있습니다. 견갑하근은 바로 이 오목한 부분, 즉 견갑골과 갈비뼈 사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팔을 약간 옆으로 벌리고 네 손가락을 갈비뼈 위에 올린 다음 갈비뼈를 따라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하다가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갑니다. 즉, 이 장애물이 바로 견갑하근의 앞쪽 가장자리이고 동시에 견갑골 자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약간 옆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갈비뼈 위에 올린 다음 이동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풀어줘야 할 견갑하근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어깨 관절에 올리고 그 지점에서 5cm 이내의 범위, 즉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어깨뼈 머리를 찾았고 이 머리에서 5cm 이내의 이 부분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이곳이 이 근육의 두 번째 부착 부위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먼저 이 근육의 주요 두께 부분을 풀어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견갑하근의 앞쪽 표면에 올리고 그 다음에 팔을 내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견갑하근을 눌렀는데 특별히 아프지 않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아픈 지점, 가장 긴장된 근육 부위를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이 자세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 자체이지 움직임의 범위가 아닙니다. 즉,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범위 내에서 움직여도 됩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간다면 최대한까지 올리려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 어깨뼈가 등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고 그에 따라 근육이 손가락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대고 근육을 눌러서 움직임을 수행합니다. 불편함이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경계선은 아프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분 동안 이런 동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쉽지 않고 근육을 풀기가 어려워서 힘들다면 손을 털고 잠깐 쉬어도 됩니다. 이때 타이머를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1분이나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타이머를 맞추고 이런 동작을 계속해 주세요. 총 시간, 즉 전체 노출 시간은 약 2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 근육의 두 번째 부착 부위를 셀프 마사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공을 준비합니다. 테니스공, 마사지볼 또는 야구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공을 놓는데 더 잘 보이게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을 놓고 벽에 누른 다음 팔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역시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진행합니다. 셀프 마사지를 하는 동안 너무 아프면 압력을 줄여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조금 위나 아래로 위치를 옮기거나 압력을 더해서 가장 아픈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2분 동안 셀프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견갑골 부위의 이 근육 부분과 어깨 앞면에 붙는 지점을 풀어주었습니다. 셀프 마사지를 제대로 해서 근육이 좀 더 균일하고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견갑하근을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팔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린 다음 다시 최대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먼저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시 안쪽으로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동작을 1분 동안 꾸준하게 반복해 주세요. 만약 이렇게 움직일 때 몸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동작의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약간의 당김이 느껴질 정도여야 하고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셀프 마사지를 할 때는 오히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직접 자극해야 합니다. 단, 그 통증이 참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에서는 통증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분 동안 이런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모든 운동을 마친 후에는 전기 찜질기나 고무 찜질팩을 준비해서 어깨에 대고 15에서 2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이 추가로 이완되고 부드러워지며
혈류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운동 루틴은 가능하면 하루 걸러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셔도 됩니다. 자신을 아끼시고 어깨 건강도 꼭 회복하시고 저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